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망해서 속은 시원하지만 또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되죠. 가족들과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부동산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쏠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 하락을 지켜보면서 다른 기회들도 찾고 경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은행 채권입니다. 이제 은행 채권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하반기에 은행 채권 만기 물량이 124조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과거에 저금리 시절일 때가 아니잖아요. 고금리니까 채권 금리가 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량이 많은 만큼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회사채도 있고 국고채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시장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정도 되네요. 4%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 여기도 살펴보니까 여기도 4%가 조금 넘어요. 물론 세금 떼면 조금 적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4%면. 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9월을 넘어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은 저기서 최소 1%, 많으면 3%까지 금리가 더 붙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 더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시장에서 물량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약간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행들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PF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일부 저축은행, 증권사들 그리고 보험사들 여기가 위험하거든요. 이제 그거 말고 제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6월 2일날 자료가 나온 건데 국내 은행의 자본 비율 현황을 보면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88이에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7%거든요. 그러니까 7%보다 거의 한 6%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잔인한 이야기인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위험하지 않아요. 누가 망하냐면 대출받은 사람, 그러니까 투기꾼들, 갭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망하지 은행들은 사실 안 망해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팔아버리면은 원금하고 또 수익까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은행은 자기 돈 받을 궁리 다 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은행이 안전하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안전한 은행들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총 자본 비율 비교를 한 건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 말입니다. 높은 순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카카오, CT, SC, KB, 하나, 신한, 우리, 농협도 조금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도 조금 괜찮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 자료는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돼요. 밑으로 갈수록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을 사더라도 아무튼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좋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괜찮은지 봐서 채권 이자를 받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더 빠르거든요. 이자를 받고 기다리면서 중간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1, 2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하락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죠. 과거에도 2008년부터 2014년 계속 침체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난 채권 너무 어려워 그러시면은 은행주 배당을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아니면은 2026년 이때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돈을 좀 쌓아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돈을 마련해서 창고에 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배당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배당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경기 대형 완충 자본 1% 적립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이 돈을 좀 곳간에 쌓아놔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것에 대비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괜찮아지고 위기가 지나가면은 위험을 대비해서 적립했던 돈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배당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제 나도 좀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기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주를 보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아서 배당을 받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채권 이렇게 고금리가 왔을 때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아요.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뭐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안 내려가는 이유 이런 것도 살펴보고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면서 미국 경제 체질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장기 하락 이런 뉴스도 좋지만 이런 기회를 틈타서 틈새의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